할머니,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사세요? 지금은 쓰레기장 같잖아요. 몇 달 전,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들이 경찰을 부른 끝에 문이 열린 집 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썩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종이상자, 이불과 옷까지, 버려진 전자제품까지 삶이 아닌 생존의 흔적이었습니다. 홀로 살고 있던 주인공, 78세 정옥순 할머니는 쓰레기장 한가운데에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치우긴 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이 안 가더라고. 누가 나 찾지도 않는데 뭐하러 치우냐 싶었어. 그 말을 듣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순 할머니의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멈춘 공간이었습니다. 정리를 포기한 마음, 사람을 밀어낸 습관,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청소는 단지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초대하지 않으니, 치우지 않고, 치우지 않으니, 점점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지저분한 공간은 인간의 고독을 확장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왜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집을 정리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 5가지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단지 청소라는 행위가 아니라 노년을 살아가는 태도 그 자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지저분한 집은 나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이건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에는 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때론 카페고 시장이고 마당이고 그리고 바로 집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말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70대 중반의 박명자 어르신은 예전엔 동네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했습니다. 된장국도 끓이고 콩자반도 나눠 먹고 이 나이에 뭐라도 같이 먹어야지 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집 좀 지저분해져서 애들이 오는 것도 싫더라고. 그냥 나도 피하게 돼.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정리할 이유가 사라지고 정리되지 않으니 사람을 다시 멀리하게 되는 고립의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외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박 어르신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살면서 제일 무서운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 안 될 때예요. 노년에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공간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열어둘 수 있으려면 비워야 합니다. 비우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립되지 않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닦아 올려놓고 빛바랜 소파라도 이불 하나 덮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정리는 사람을 부르고 지저분함은 침묵을 키웁니다. 내 공간이 말합니다. 여기 사람 살아있어요. 그러니 나이 들수록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 지저분한 집은 기억을 병들게 만듭니다. 물건이 많다는 건 단지 물리적인 불편을 넘어서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른바 인지 피로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시각적 혼란이 사람의 뇌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지 오랜 시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눈에 보이는 모든 정보가 계속해서 뇌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결국 생각을 느리게 하고 기억을 모호하게 만들며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노부부, 남편 박정수 어르신은 평생 교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꼼꼼하고 정확하던 분이 은퇴 후 집안 정리에 손을 놓고 물건을 쌓아두기 시작했죠. 다 쓰던 거니까 나중에 필요할 수 있지 않겠어?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기 시작했고 집은 점점 걸을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부엌에는 종이컵 200개, 라면 50봉지, 쌓인 신문,
깨진 유리컵, 오래된 영수증, 그리고 수십 개의 약봉지.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약을 복용하고도 또 먹는 경우가 많아졌고, 거실에서 부엌까지 가는 길을 기억하지 못해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노인의 뇌는 단순함을 좋아합니다. 정돈된 구조와 일관된 생활이 기억을 유지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지저분한 공간은 뇌의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독이 됩니다. 정리된 집은 마치 책장의 목차처럼 삶을 읽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고, 필요한 걸 쉽게 꺼낼 수 있고,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 하나하나가 인지 능력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물건을 버리는 건 기억을 버리는 거라서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이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버려야 기억이 살아납니다. 남겨둘 것만 남기고 비워야 그 빈 공간에서 중요한 기억이 빛을 발합니다. 혼란은 기억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질서는 기억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미국의 노년 심리학자 로라 카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의 방이 단순하고 정돈되어 있을수록 그의 사고는 유연하고 생생하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흐릿하다면 그건 치매 때문이 아니라 집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 기억을 위해 먼저 물건부터 비워보시겠어요? 정리는 기억의 명료함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을 더 소중히 남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지저분한 집은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곰팡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폐와 혈관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70대 후반 김봉래 할머니는 천식으로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특별한 알레르기나 병력이 없었지만 밤마다 기침이 심해져 숨을 헐떡이는 일이 반복되었죠. 처음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문한 간호사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혹시 집에 카펫이나 오래된 이불이 많으세요? 방문한 집을 둘러보니 거실 바닥엔 수십 년 된 양탄자, 벽엔 먼지가 소복히 쌓인 장식품, 싱크대 아래엔 곰팡이가 번지고 쓰레기 봉투는 며칠째 버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집을 정리하고 환기를 자주 하도록 하자 놀랍게도 기침이 줄어들었고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그 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치우니 내가 살아난 것 같아. 마치 내 몸에서 먼지가 빠져나간 기분이야. 우리 몸은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 안에 쌓인 오염이 곧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쥐와 바퀴벌레, 세균과 진드기, 습기에서 생기는 곰팡이 포자, 이런 것들이 천식, 피부염, 소화기 질환, 심하면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쌓여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면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낙상은 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한번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회복은 길어지고 그 후로 걷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질서 없고 어지러운 집은 단순히 보기 싫은 수준이 아니라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방 안 구석에 쌓여있는 물건 하나가 오늘 밤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리란 청소기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심지어 마음의 건강도 같이 무너집니다. 지저분한 공간은 우울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의 집이 대체로 정리가 되지 않고 햇빛이 잘 들지 않으며 냉장고 속이 지저분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울한 감정이 공간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을 치우고 창문을 열고 이불을 널고 싱크대를 반짝이게 닦는 그 순간 몸과 마음 모두가 조금씩 회복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지만 청결한 공간 하나로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세탁기 돌리기, 책상 닦기, 현관 앞 신발 가지런히 놓기,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어지러운 집은 건강의 적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치유의 첫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 이유. 지저분한 집은 감정을 흐리게 만듭니다. 감정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공간과 결합되어 있고 결국 집은 나의 감정과 직결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쌓인 물건으로 숨조차 쉬기 어렵다면 내 안의 감정들은 어디에 기대어 쉴 수 있을까요? 69살 송화순 할머니는 오래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엔 너무 슬퍼 남편의 옷 한 벌도 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도 그대로, 지갑도, 심지어 양말 한 짝까지도 모두 그대로 남겨두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집은 점점 추억으로 포장된 쓰레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며느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추억이 아니라 그리움에 갇힌 감정이에요. 그제야 화순 할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리는 감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 중 더 이상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흘려보내는 작업입니다. 슬픔을 치우면 그리움이 남고 그리움을 다독이면 기억이 웃으며 남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물건에 파묻히면 나조차 내 마음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슬픈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대개 집이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감정은 공간의 영향을 무척 많이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혼란은 내면의 혼란을 부추기고 어지러운 감정은 결국 삶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집을 치우는 건 감정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요즘 마음이 쉽게 뒤집히시나요?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시나요? 마음이 복잡하고 속이 꽉 막힌 것 같다면 가장 먼저 집안을 둘러보세요. 바닥에 쌓인 상자, 꺼내지 못한 짐, 정리하지 못한 구석, 그 안에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정리란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일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면 왜 그런지 내 마음에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나는 아직 이걸 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놓으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슬픔과 진짜 위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마음의 창을 더럽힌다. 중국 명나라의 철학자 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으려면 먼저 삶이 맑아야 하고 삶이 맑으려면 공간이 맑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지럽다면 지금 내가 사는 집이 나를 조용히 도와달라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정의 정리를 시작하고 싶다면 먼저 작은 구석 하나 닦아보세요. 그곳이 내 마음이 웃을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지저분한 집은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절망감을 고착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레 삶의 중심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게 됩니다. 퇴직 후엔 더 이상 일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고 자식들도 부모보다는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며 세상은 점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 정리되지 않은 집은 이 느낌을 더 굳게 만들며 내가 삶을 포기해도 된다는 착각 속으로 끌고 갑니다. 아휴 뭐하러 치워. 이 나이에 정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 삶은 진짜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80세의 오세권 어르신은 그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은퇴 이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침이면 텔레비전, 점심이면 간단한 인스턴트, 그리고 밤이면 쌓여가는 빈 맥주캔과 피우다만 담배. 처음엔 그냥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삶에 대한 흥미를 잃고
소파 위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여기 진짜 할아버지 집 맞아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정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내 인생은 살아있다. 그날부터 그는 하루에 한 군데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정리하고, 가전제품을 닦고, 가구 배치를 바꾸고, 새 커튼을 달고, 거울을 닦고, 식물을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집이 달라지자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역 복지관에 그림 동호회에 나가 지금은 일주일에 2번 그림을 배우며 젊은 친구들과 생기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꿔라. 공간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이 들었다고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 안에 내가 버리고 방치한 것은 사실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주워 담는 순간 내 인생도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오늘 작은 상자 하나를 치우는 일이 내일의 활력을 부르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뭐하러 치워? 다 필요 없는 짓이야라면 그건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삶이 당신을 먼저 정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리면 사라집니다.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의지입니다. 한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이 정리되면 나도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이 다시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집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 5가지 이유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제 삶에서 정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리는 의지보다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옷장을 비워야지. 이번 주말엔 창고를 다 치우자. 이런 마음가짐은 좋은 출발 같지만 실은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한 걸음입니다. 작은 서랍 하나, 그 안에 볼펜 몇 개, 쓰다만 메모지, 다 쓴 약 봉투,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손대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이 생각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고, 결국은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리는 뇌의 도파민 분비와도 관련되어 있어 한번 정리한 경험이 작은 성취감으로 뇌에 긍정적 자극을 주며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팁, 버릴지 말지 고민이 되는 물건은 91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90일 동안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손도 안 댄 물건이라면 그건 이미 당신의 삶에서 떠난 물건입니다.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언젠가 때문에 오늘의 삶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또한 노년기에 정리는 단지 물리적 청소가 아니라 심리적 독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정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가 시작하고 스스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기 결정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곧 내가 내 인생을 아직도 책임지고 있다는 무언의 외침입니다. 정리할 때는 물건 하나하나에 이건 지금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 인사 한마디 건넨 뒤 정중히 작별하세요. 오래 있어줘서 고마웠어. 이젠 잘 가렴. 이렇게 인사하며 물건을 보내는 건 감정을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정서적 이별을 돕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정리는 결국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쓸모를 재발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걸어갈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행위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친구에게
우리 같이 책장 하나씩만 정리해볼까? 라고 말해보세요.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작은 정리를 함께하면 웃음도 생기고 사연도 공유되고 무엇보다 이 관계 자체가 서로의 삶을 정리해주는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정리는 고독을 밀어내고 연결을 끌어오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작업입니다. 지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이미 삶이 당신에게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발 내디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이 들어 지저분한 집을 꼭 정리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지저분한 집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 고립의 삶으로 이끕니다. 둘째, 정돈되지 않은 환경은 기억과 인지력을 흐리게 만들어 삶의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셋째, 쌓인 먼지와 곰팡이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넷째, 어질러진 물건 속에서 감정은 더 혼란해지고 슬픔과 그리움에 갇히게 됩니다. 다섯째,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내 인생이 끝났다는 착각을 고착시키고 삶의 의지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리는 곧 연결이고 회복이며 새로운 출발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일은 과거의 나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이고 공간을 비우는 일은 다가올 인생을 환영하는 준비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치워야 한다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이유는 삶의 무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한꺼번에 덜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대신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지금 작은 상자 하나, 낡은 종이 한 장, 혹은 더 이상 듣지 않는 테이프 하나를 꺼내서 그저 손에 쥐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손에 닿은 그 물건 하나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사람을 초대하고 싶지 않은가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무기력하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말을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살아야 한다. 오늘 방송이 그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방 안 한 구석의 먼지가 당신의 삶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가능성을 쓰레기와 함께 치워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권리가 있고 다시 꾸릴 자격이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 건지, 어떤 물건을 꺼내 들었는지, 혹은 어떤 감정을 오늘 떠나보냈는지, 그리고 이 방송이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남겨주세요. 언젠가 당신의 집에 햇살 가득한 아침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빛 아래 깨끗한 바닥, 정리된 책상, 그리고 따뜻한 당신의 마음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다시 살아가는 순간까지 그 모든 날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겁니다.